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만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시작됐습니다. 속초에선 21일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과 강릉에서는 마을 주민과 접촉자들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고성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선 지역에 올해 들어서도 소나무류 제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돼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만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센터가 마련된 강릉과 삼척, 춘천, 원주를 시작으로 접종 지역이 확대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된 강릉 아레나.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립니다. 먼저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을 한 뒤 접종이 가능한지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접종실로 이동하면 따끔하다고 느낄 사이도 없이 간호사가 접종을 마칩니다. 혹시 모를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차분히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먼저 독감 주사 맞을 때보다 뇌를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잘 맞았습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 접종은 만 7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약 4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3주 후에 한 번 더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을 동의해 주시고 접종을 맞으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74% 정도 되고요. 그 인원이 15,000명입니다. 근데 15,000명 화이자 접종을 할 건데 화이자 접종은 3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합니다. 강릉뿐 아니라 삼척, 춘천, 원주 등 백신 센터가 갖춰진 4개 도시에서 첫날 접종이 이뤄졌고 15일에는 속초와 고성, 양양, 태백 등이 다른 지역은 접종센터가 개소되는 대로 첫 접종일이 정해집니다. 만 65세에서 74세까지는 곧 일반 병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접종 대상은 점차 확대됩니다. 한편 김철수 속초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승준 정성군수 등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향한 대장정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에서 21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오늘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져 3주 동안 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양에서는 최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한 결과 70대 2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릉에서는 어제 확진된 60대 환자의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처방전을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다 확진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입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민들은 검찰 공소 사실에 사망 사건이 빠졌다며 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 속초 산불로 산림 1260만 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를 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한전이 전신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강풍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빛과 열이 발생해 산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전 속초 지사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산불 발생 2년이 되어서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전신주와 전선 사이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는지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주의 의무 위반이 산불 발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산불 당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단순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검찰에서 과실치상에 의한 이제 사건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은 분명히 화재 사건으로 인한 2명의 과실치사입니다. 그 사망자의 사건이 직접적인 산불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이 서야 이게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가. 재판부는 6월까지 최소 3번 이상 심리를 더 가질 계획으로 주민 피해가 막대한 만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산불 한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선 지역에서 올해 들어서도 소나무류 제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됐습니다. 매년 피해 규모는 줄고 있지만 제선충병 피해가 사라지지 않아 산림당국은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가파른 산에서 병해충 예찰 단원들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제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돼 주변 소나무류에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수액 따라서 가서 약재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 선충과 그 매개충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주로 수액이 올라가는 시기에 약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피해목인데요. 이렇게 나무를 자른 뒤 밑동은 껍질을 완전히 벗겨 방제 처리해놨습니다. 지난 3개월여간 정선에서는 제선충병 감염목 3그루가 발견됐습니다. 감염 원인은 인근의 피해 지역에서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에 의해 제선충병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3년 이후 정선에서는 감염목이 거의 매년 발견돼 피해 규모가 238그루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새 감염목이 줄었다고 하지만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인접시군의 피해 사례도 거의 없어 산림당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방제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연적인 어떤 그 곤충류를 상대로 이렇게 완전 방제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제선충병 피해 규모는 2만 8천여 그루. 산림당국이 제선충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피해는 매년 나오고 있어 청정산림 훼손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양양군청 본관은 낡고 비좁아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군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 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1977년 지어진 양양군청입니다. 처음 2층 건물로 지어 사용하다가 점차 업무가 확대되고 민원이 늘면서 증축을 거쳐 지금의 4층 건물이 됐습니다. 새로 외벽을 칠하고 내부를 수리하면서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된 편이지만 지은 지 40년이 넘다 보니 낡고 비좁은 데다 안팎 곳곳에 금이 가는 등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별관 3동을 지어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민원인 불편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앞으로 10년간 노후된 청사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서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양양 인구가 3만 선 회복을 앞두고 있고 낙산 도립공원 해제, 동해 북부선 연결 등 지역 발전 호기를 맞아 신청사 건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원 수요라든가 굉장히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내년부터 10년간 300억 원의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을 해서 양양군의 현안인 청사 신축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위치, 규모 등 공론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선군, 속초시 등 앞서 추진 중인 사례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삼척시청에서 발전소 건설로 인한 해변 침식 방지 토론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진재율 책임연구원은 1차 침식 저감시설로 설치한 돌재가 침식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항만공사를 재개하면 남쪽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동수 경상대 교수는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외곽공사를 하지 않고 돌재만 그대로 두면 침식이 더 가중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해안 침식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공사 재개를 위한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고 전문가들이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항의하면서 1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2021 드림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발도상국 청소년 18개 국가 1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월 23일까지는 동계스포츠를 접목한 홈트레이닝과 K-팝 커버댄스, 보컬과 태권도 등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5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동계스포츠 체험과 올림픽 시설 견학, 경연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1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과 한식일인 오는 3일부터 5일까지를 산불 위험 특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동해안권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청명과 한식일 전후 사흘 동안 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2건이 대형 산불로 2,527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방지센터는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 2,200여 명과 산불 진화 헬기 8대를 배치해 대형 산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 송정해변 인근 송림을 지켜달라는 강릉시민 서명부가 강원도에 전달됐습니다. 강릉 해송숲 보존회 등 20여 개 사회단체는 강릉 송정해변 인근 송림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막고 해송숲을 보호해달라는 시민 15,200여 명의 서명을 강원도에 전달하고 해송숲 보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놓고 사업체에 손을 들어준 강원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지 않은 강릉시 공무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해송숲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려던 사업체는 대체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고 강릉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오늘 개청 41주년을 맞았습니다. 동해시는 매년 개청일에 맞춰 열던 동해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고 지난해와 올해 시민대상 수상자 2명을 초청해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경제 관광 지도를 완성할 대규모 관광지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구규림관리소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구규림에서 벌통을 놓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구규림관리소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봉협회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구규림의 벌통 놓기를 허용하기로 하고 양봉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규림에 벌통을 놓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강원도 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내년 3월까지의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다. 도내 공급 계획은 22곳에 2,644세대로 영동 지역의 경우 6월에 강릉 유천 196세대, 9월에 강릉 교동 180세대, 삼척 당저에 127세대를 공급합니다. 또 내년 3월 고성에서 100세대에 대한 입주민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은 LH 온라인 청약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비전을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 비전은 강원도가 가진 평화와 화합, 공존의 가치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확산하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대회 성공 개최 핵심인 청소년 참여를 위해 오는 24일 청소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고교 입학 전형에서는
코로나19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학교 3학년에게 2, 3학년 봉사활동 성적에 모두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학교장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감점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는 제외합니다. 영농 지역 농림어업인들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보증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강릉권역 보증센터는 올해 청작년 귀농 귀여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증 규모를 160억 원 늘려 1,500억 원대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찾아가는 현장 보증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농림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에 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8월에 펼쳐지는 강릉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다음 달 2일까지 작품을 공모합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 측은 8월 6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3회 영화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영화제에서 상영할 작품 공모에 나섰습니다.